제2차 세계대전 당시 BB-238은 항공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운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100톤이 넘는 무게와 60m에 달하는 날개폭을 자랑하는 이 거대한 수상기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특히 빌럼 그리고 버스 BB-238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항공기의 내부 구조부터 엔진 배치, 수상 이착륙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당시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항공기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기술적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BB-238이 어떻게 항공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B-238 개발팀이 직면한 엄청난 도전. 1933년 블롬 운트포스는 항공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주임 기술자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BB-238 개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BB-238은 BB-221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나 그 규모와 복잡성은 이전의 어떤 수상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와 무게는 엔지니어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개발팀은 무엇보다도 비대칭 구조라는 독창적인 설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당시로서는 매우 도전적인 시도였으며 이는 항공기의 안정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수상 이착륙을 위한 선체 구조를 설계하고 6개 엔진의 최적 배치와 통합을 수행해야 했으며 60m에 달하는 날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100톤급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주요 기술적 과제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첫 1년, BB-238 개발팀은 심각한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공급의 제한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팀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체 소재의 활용과 설계의 최적화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44년 4월 마침내 첫 번째 시제기인 BB-238B1이 첫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악화로 인해 추가 생산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공장에서 2대가 추가로 조립 중이었으나 연합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개발팀이 직면했던 극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BB-238은 수송, 장거리 폭격, 대서양 횡단 정찰이라는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필요했고 이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팀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방어 무장 시스템의 통합이었습니다. BB-238B1E는 방어 무장을 장착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 계획의 완전한 실현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개발팀은 P200이라는 더 큰 규모의 8엔진 비행정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8,000km의 항속거리를 목표로 했던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전쟁 상황의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B-238은 3대의 시제기 주문에도 불구하고 전쟁 종료 전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은 현대 항공기 설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구현한 혁신적 동체 설계. BB-238의 동체 설계는 당시 항공기 제작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35m의 전장과 8m의 전고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항공기는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100톤에 달하는 최대 이륙 중량을 고려하여 6개의 강력한 엔진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엔진의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엔진 배치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중량 분산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425km/h의 최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엔진 배치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6,620km의 놀라운 항속거리는 엔진 배치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BB-238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는 수산 이착륙이 가능한 선체 구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비행정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체 자체의 부력으로 물에 뜰 수 있는 독특한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선체 하부는 활주형 구조로 설계되어 수상 이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습니다. 또한 방수 처리와 염해 방지를 위한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해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식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수상 부력과 공기 저항의 균형 유지, 동체 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감소, 유지 보수 요소의 증가, 그리고 방수 처리와 세척 장비의 추가 필요성 등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54,780kg의 공허 중량과 9,000kg의 총 중량을 고려하여 선체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360.16제곱미터의 넓은 익면적은 수산 이착륙 시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선체 내부는 다목적 활용을 위한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수송, 장거리 폭격, 대서양 횡단 정찰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무장 시스템을 위한 공간도 효율적으로 확보되어 13mm MG131 기관총 20정과 20mm MG105 기관포 2문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BB-2138의 동체 설계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대형 항공기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수상 이착륙 능력과 대규모 화물 수송 능력을 결합한 설계 철학은 현대 항공기 설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날개 설계가 돌파한 공기 역학적 한계. BB-238의 날개 설계는 항공 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7m에 달하는 전폭은 당시 독일 항공기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이는 엔지니어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날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세미 모노코크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응력 외피형 구조는 여러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날개보 에스파르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담당하며 외피 스킨은 비틀림 모멘트를 견딘다. 세로지 스트링어는 압축 응력에 의한 좌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리블리비는 외피에 가해지는 하중을 날개보로 전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날개 상자, 윙벅스 구조의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날개의 스킨이 모든 굽힘 하중을 감당하고 스파가 모든 수직 하중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360.16제곱미터에 달하는 익면적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리브의 배치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리브는 날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외피가 좌굴되지 않도록 최적의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복합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계 허용치를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했다. Fracture Critical, Economical Life, Critical, 그리고 Non-Critical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설계 기준이 달라진다. 더불어 날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 5의 안전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FARD사 303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극한의 비행 조건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날개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스팬 방향으로의 하중 분포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륙 시 발생하는 집중하중은 항공기 무게의 1, 5배를 가정하여 설계되었으며 고정익 모드 비행 시에도 동일한 하중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돌풍 하중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FAR-23, 341에서 제시하는 돌풍 하중 배수를 적용하여 날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설계 기준은 BB-238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복합자의 구조물의 설계에는 고전 적층판 이론이 적용되었습니다. 면내 하중만을 고려하는 적층판 수준의 설계와 함께 면내 하중 및 모멘트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라미나 수준의 설계가 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날개 설계는 BB-238이 425kph/h의 최대 속도와 6,620km의 놀라운 항속거리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10만 kg에 달하는 최대 이륙 중량을 지탱하면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항공기들이 경량화를 위해 복합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BB-238의 날개 설계는
이미 70여 년 전에 미래 항공기 설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조물의 탄성 변형을 고려한 설계 방식은 오늘날 항공기 설계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수상기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 BB238은 수상기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거대한 비행정은 당시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순항 속도와 항속거리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BB238의 최고 속도는 425km/h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수상기로서는 매우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러한 고속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공기역학적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체의 유선형 구조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날개와 동체의 접합부를 매끄럽게 처리하여 난류 발생을 억제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엔진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BB238에는 6개의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총 8,400마력의 출력을 발휘했으며 이는 100톤이 넘는 항공기를 고속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셋째, 중량 대비 출력비를 최적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경량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엔진 출력으로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프로펠러 설계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고속 비행에 최적화된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추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섯째,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엔진의 안정적인 작동과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섯째, 조종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종이 가능하도록 조종면의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고속 비행 중에도 정확한 조종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들이 결합되어 BB238은 425km/h라는 놀라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BB238의 또 다른 놀라운 성과는 6,62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였습니다. 이는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성능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비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대용량 연료 탱크를 설계했습니다. BB238의 동체와 날개 내부에는 대규모 연료 저장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비행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의 연료 소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순항 속도에서의 연료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연료량으로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였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공기 저항이 연료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BB238의 설계팀은 동체와 날개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연료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넷째, 중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항공기의 무게는 연료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여 항공기의 전체 중량을 줄였습니다. 이는 연료 효율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째, 자동 순항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적의 비행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여 연료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장거리 비행 중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엔진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6개의 엔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진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장시간 비행 중 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곱째, 항법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정확한 항로 유지는 연료 효율과 직결됩니다. BB238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던 항법 장비가 장착되어 정확한 경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여덟째, 비행 계획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상 조건과 비행 경로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비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BB238의 성능은 단순히 수치상의 우수성을 넘어 실제 운용에서도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높은 순항 속도는 임무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작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긴 항속거리는 중간 기착 없이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능은 민간 용도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륙간 여객 수송이나 대규모 화물 운송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종결로 인해 BB-238의 실제 운용은 제한적이었지만 이 항공기가 보여준 기술적 성과는 이후 대형 항공기 개발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BB-238의 성능 향상 기술은 현대 항공기 설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공기역학적 효율성, 엔진 성능 최적화, 중량 관리, 연료 효율 향상 등의 개념은 오늘날 항공기 설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위한 연료 효율 향상 기술은 현대의 대형 여객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B-238은 단순히 하나의 항공기 모델을 넘어 항공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달성한 425km per hour의 순항 속도와 6620km의 항속거리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성과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혁신들은 이후 항공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장 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도전. BB-238의 무장 시스템 통합은 엔지니어들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상기에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항공기의 크기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무장 시스템의 배치와 통합에는 세심한 계획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BB-238의 방어 무장 시스템 중 핵심은 20mm MG-AWOL 2심 기관포였습니다. 이 강력한 화기의 효과적인 배치는 항공기의 전체적인 방어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관포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 먼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넓은 시야와 사격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특히 항공기의 후방과 하방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mm 기관포의 무게와 발사 시 발생하는 반동을 고려하여 항공기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위치를 선정해 장시간 비행 중 구조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기관포 운용자의 조작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로 좁은 공간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다. 더불어 원활한 탄약 공급을 위해 탄약 저장고와 기관포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탄약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여 신속한 재장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기관포의 배치가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으며, 특히 고속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항력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형 설계를 적용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은 BB-238의 동체 상부에 MG-151 이슘 2연장 기관포를 장착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이 위치는 넓은 사격 범위를 제공하면서도 항공기의 전체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더불어 기관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벨트 급탄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속 사격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기식 작동 방식을 채택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BB-238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고속에서의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20mm 기관포의 통합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다. 먼저, 기관포와 탄약의 추가로 인한 중량 증가는 항공기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다른 부분에서의 경량화를 추진했다. 또한 기관포 시스템의 추가는 항공기의 전체적인 복잡성을 증가시켜 유지 보수와 정비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더불어 기관포 장착으로 인한 공기역학적 변화는 연료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 최적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BB-238에 통합된 20mm 기관포 시스템은 당시 기술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특히 고속에서의 안정적인 사격 능력과 넓은 방어 범위는
이 거대한 수상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BB-2418의 또 다른 주요 무장 시스템은 폭탄 적재 능력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거대한 수상기의 크기와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놀라운 폭탄 적재 능력을 구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238은 강력한 폭장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SC-559 250kg 폭탄 순발, SC-1000 1000kg 폭탄 4발, 그리고 LDH 200 1200kg 어뢰 2발을 장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폭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여러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채택했다. 먼저 폭탄 적재 공간을 모듈화하여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폭탄을 유연하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무에 따라 폭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량의 폭탄 적재로 인한 중량 증가가 항공기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중량 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행 중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폭탄의 효과적인 투하를 위해서는 고속 투하 시스템을 적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량의 폭발물을 탑재하는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중 안전장치를 도입해 의도치 않은 폭발이나 투하를 방지했다. 마지막으로 폭탄 적재로 인한 공기역학적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탄 적재실의 외부 형상을 최적화함으로써 폭탄을 탑재한 상태에서도 항공기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폭장 통합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따랐다. 대량의 폭탄 적재로 인해 항공기 구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 구조가 필요했지만 이는 전체 중량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폭탄 적재로 인한 중량 증가는 연료 소비량을 증가시켜 항공기의 작전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더불어 대량의 폭탄 적재와 투하는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크게 변화시키며 조종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종사들에게 추가적인 훈련과 주의가 요구되었다. 정비 측면에서도 대규모 폭장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정비는 상당한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항공기의 운용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2338의 폭탄 적재 능력은 당시 수상기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장거리 폭격 임무에서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 더불어 BB-2338은 HZ-93 대함 미사일 4발과 BB-143 대함 활공폭탄 2발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공기의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해상 작전에서 이러한 정밀 유도 무기의 탑재는 BB-238의 전술적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BB-238의 무장 시스템 통합은 단순히 화력의 증대를 넘어 항공기 설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무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면서도 항공기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술은 이후 대형 군용기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BB-238의 무장 시스템은 방어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설계였습니다. 20mm 기관포의 효과적인 배치는 적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고 대규모 폭장은 강력한 공격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무장 능력은 BB-238을 다목적 전략 항공기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험 비행이 증명한 엔지니어링의 승리. BB-238의 첫 시험 비행은 독일 항공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상기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시험 비행을 통해 BB-238은 그 혁신적인 설계와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14년 4월 BB-238B1 시제기가 마침내 첫 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수년간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첫 비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지상 테스트를 통해 엔진, 조종 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 모든 주요 구성 요소의 기능을 검증했다. 이어서 수상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위에서의 부력, 안정성, 조종성을 면밀히 평가하는 수상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이후 저속 활주 테스트를 통해 실제 이륙전 수면에서의 거동을 확인하며 선체 설계의 적절성을 점검했고 다음 단계로 고속 활주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륙 직전 항공기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6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스트레스를 면밀히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첫 비행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BB238V1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으며 첫 비행은 수상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샬 호수에서 진행되었다. 비행 중 주요 항목들이 면밀히 테스트되었는데 먼저 100톤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6개의 강력한 엔진이 만들어내는 8,400마력의 출력 덕분에 놀라운 이륙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60m가 넘는 날개폭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날개의 설계 덕분에 예상 이상의 비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거대한 기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조종성이 뛰어나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예상보다 쉽게 다룰 수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6개의 엔진은 고고도에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다. 마지막으로 비행 중 항공기 구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설계의 우수성이 입증될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첫 비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추가 비행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각 테스트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BB238의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육상에서의 비행 테스트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는 수상기의 특성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지만 엔지니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먼저 육상 이착륙을 위한 착륙 장치의 설계를 재검토하고 보강하여 보다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기체의 중량 분포를 조정하여 구조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마지막으로 육상에서의 조종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종 시스템을 미세 조정하여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최적화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B238은 끝내 육상 비행 테스트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상기로서의 BB238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BB238의 시험 비행 결과는 엔지니어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특히 여러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최대 속도는 425km/h에 달해 당시 수상기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100톤이 넘는 무게를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었다. 항속거리 또한 6,620km에 이르러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 BB238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였다. 상승 성능 역시 기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고고도에서의 성능이 우수했는데 이는 6개의 강력한 엔진과 효율적인 날개 설계 덕분이었다. 60m가 넘는 거대한 날개폭에도 불구하고 비행 안정성이 탁월하여 난기류 속에서도 뛰어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조종성 또한 예상보다 훨씬 우수해 조종사들은 거대한 기체를 다루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BB238은 뛰어난 적재 능력을 자랑하며 특히 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전략 폭격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수송, 장거리 폭격, 대서양 횡단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성을 입증하면서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BB238 프로젝트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전쟁 말기에 악화된 상황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추가로 제작 중이던 9대의 BB238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BB238의 거대한 크기와 복잡한 구조는 생산과 운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다. 대량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설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6개의 엔진을 관리하고 거대한 기체를 운용하는 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또한 정교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보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운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거대한 기체는 적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러한 취약성은 실전 운용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BB238의 시험 비행 결과는 독일 항공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수상기 설계와 대형 항공기 제작 기술에서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BB238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항공기 모델을 넘어 항공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초대형 항공기의 설계 가능성을 입증하며 이후 대형 여객기와 화물기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뛰어난 수상 성능을 통해 대형 수상기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현대 다목적 군용기의 개념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거리 비행 능력은 대륙간 비행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으며 100톤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425km/h 희속도를 달성하며 고속 대형기 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BB-238의 시험 비행 성공은 독일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종결로 인해 BB-238의 실전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은 이후 항공산업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BB-238은 독일 항공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형 항공기 설계와 수상 작전 능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대량 생산되거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BB-238은 당시의 첨단 항공 기술을 증명한 기체였습니다. 여러분은 BB-23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항공기가 완성되어 실전에 투입되었다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또는 이와 비슷한 거대한 항공기 중 여러분이 인상 깊게 본 모델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